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증시는 조금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애매하게 마무리. 미국 증시는 엇갈리는 고용 지표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며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12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고 8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이며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 측이 보편적 관세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7%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 하방 압력이 또 생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양자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락했는데요. 젠슨항이 양자 컴퓨터 앞으로 30년은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자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폭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온큐 마이너스 39%, 리게티 마이너스 45%. 그러다 보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가 하루 만에 청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 상장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는데 한 방에 상폐가 되었다고 하네요. 진짜 엄청나죠. 만약에 이걸로 뭐 수백 배를 먹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단 하루 만에 청산당하고 끝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만큼 무서운 게 또 레버리지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야, 하루 만에 33%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러한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가끔은 또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름들 자나깨나 레버리지 조심하시고요. 비투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끔찍한 전망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금리나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5.5에서 4.5로 작년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뭐 2번 인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다만 페드의 2인자의 원론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 자극은 심하지는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BOA와 원로의 관점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시나리오로는 결국은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다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5월쯤에 이제 주식을 좀 정리하고 채권으로 넘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3, 4월쯤에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FMC 의사록에 따르면 페드 위원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트럼프 정책으로 단기적인 상승 위험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27년이 되어야 목표치인 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가 25년이니까 26년, 27년, 2년이나 남았다는 거고, 그동안 금리 인하가 또 더뎌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된다는 스탠스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책 금리는 작년 9월 처음 금리를 인하했을 때보다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고, 신중하고 점진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페드는 상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등 성장주는 조금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건설주는 보통 금리 하락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죠. 건설 특성상 대출을 많이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자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주담대 이자가 낮아지니까, 만약에 지금 금리를 딱 반토막한다. 그렇다면 집 살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은 주택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건설 시장은 또 활성화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건설주가 쭉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부진 전망 그리고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몇 개월간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5개 건설 회사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최근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1개월 전 대비 3%가 줄었고 3개월 전 대비는 무려 22%나 줄었다고 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은 그때는 건설주를 볼 필요가 있겠죠. 채권이나 뭔가 좀 같은 포지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 등이 올라가면서 25년은 반도체인가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삼전은 또 그런 시각을 두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닥 잡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목표가 7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단기간 주가 상승 트리거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PBR 0.9배 위치가 지금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 많이 떨어져 봐야 뭐 5만 원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잡기에 쪽은 집중하자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인지 젠스낭이 글카에 3전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이죠. 다음입니다. 실적주 하면은 전력주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전력기기 업종의 호황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나오면서 오늘 또 전력기기 관련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 기준 미국 전체 전력이 4%에 불과했으나 28년까지는 최대 12%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전력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요가 탄탄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전력망 교체, 탄소 중립과 전기차 등의 이슈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오늘 또 HD 현대일렉트릭 또다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금, 그런데 조금만 확인해봐도 작년 중국 증시 수익률이 18.8%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올해 1월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야, 중국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과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튈 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악재 해소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었죠. 증권가에서는 트럼프가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의 부양책 또한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도 중국 증시 관심 있게 보라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역발상 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안 좋아하는 섹터를 찾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게 먹을 게 많아요. 물론 실패 확률도 높긴 하지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거 홍콩 이레스가 엄청난 붐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결국 고점이었고, 그리고 모두 삼성전자에 미쳐 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또 거의 몇 년째 오지 않을 고점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가 환호한 데가 어디죠? 맞습니다. 미장이죠. 물론 미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장 비중이 만약에 높다면은 조금만 정리해보고 국장과 중국장으로 약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애들은 뭔가 다르네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민증 뭐 위조해봐야 뭐 핀셋 같은 거로 긁거나 아니면은 네임펜으로 살짝 바꾸는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신분증을 팔고 그걸 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누가 쓰나 봤더니 당연히 미성년자죠. SNS에 증, 그러니까 남증, 여증 이렇게 검색하면은 신분증이 막 나오고 가격은 10만 원 내외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얼굴이랑 비슷한 민증, 사실 뭐 증명사진 찍다 보면은 그 얼굴이 또 그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비슷한 얼굴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위조를 아예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20만 원이면 뚝딱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범죄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한 세상이죠. 다음입니다. 유리기판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되는 걸까요? 자, SKC가 유리기판 실물을 CES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차세대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봤었죠.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기존 대비 속도가 40%가 빨라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두께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CS에서 최태원 회장은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나 방금 이거 팔고 왔어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젠스낭 CEO와의 만남을 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 엔비디아에 팔았구나 이렇게 짐작된다고 합니다. 자,
자,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불을 뿜었는데요. 과연 유리기판도 HBM처럼 막 미친 듯이 급등하는 그러한 시절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SKC 이틀 연속 상승하고 오늘은 거토양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YC캠과 필옵틱스 이 친구들도 오늘 매우 크게 상승 중 거토양 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참고로 YC캠은 유리기판용 핵심 소재를 만들고 필옵틱스는 유리 관통 전극용 장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두 개도 있습니다. ICD와 한빛 레이저가 있는데 이 두 개도 오늘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ICD는 앱솔릭스 SKC 투자사죠. 여기에 시각장비 납품이 부각된다고 하며, 한빛 레이저는 유리기판 커팅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장 좋을 때는 MSCI 후보군 관심. 우리는 장이 개똥이니까 안 봐도 되겠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장이 좋고 나쁨은 우리가 뭐 코스피 3300을 보고 지금 딱 보면서 야 지금 장이 나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보다 올랐는가,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는 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MSCI 편입 기대감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일단 LIG 넥스원, 삼양식품 이 두 개가 1등, 2등 후보라고 하며 HD 현대미포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상승이 필요합니다. 마침 오늘 또 로봇주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충분히 가능성 한 15% 정도는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삼양식품 목표 주가를 77만원에서 9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참 남았죠. 국내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외 사업이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고마진 국가양 수출 비중 증가로 ASP 상승 효과가 발생해 높은 수익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에도 공장을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년 상반기부터는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가동하는 밀양 2공장을 통해서 선진국 향 수출 물량 생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실적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삼양식품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불닭볶음면은 하나의 그 음식 장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자, 현대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르분들도 문자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문자를 오는 거 보면은 현기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무이자라는 단어를 섞어서 저한테 차를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최후의 정책 무이자까지 꺼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지금까지는 조금 할인하는 거 그걸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하며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때 대규모 투자로 돌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25조 중에서 R&D가 11조입니다.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에 힘을 쏟는다고 하며 전기차 캐즘 시대에 대항해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시간을 쏟고, 물론 또 전기차도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신모델 개발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총 21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만든다고 하죠. 자, 과연 현대기아차 실적 전망이 안 꺾이고 계속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일단 왼쪽에 주봉을 보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올해,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제자리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의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 퍼는 4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은 무려 6%나 준다고 하지만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차를 잘 팔고 있지만 차의 판매량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결국 프로모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지금 영업이익률은 23년에 9.3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8.7, 올해는 8.4, 내년은 8.3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참고로 2019년, 2020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 2%밖에 안 됐죠. 물론 그만큼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그 전망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 퍼는 순식간에 높아지게 되고 배당도 우리 예상만큼 안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과연 현대 기아차의 차량 판매량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주가에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해운주가 조금 좋았습니다. 연초 해상 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또한 환율이 요즘엔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환율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증권가에서 편의점에 대한 저가 매수를 공고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간 많이 부진했던 편의점을 주목한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BJF 리테일은 작년 3분기 증익 전환에 성공한 후 4분기에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또한 GS 리테일도 편의점 기존점의 신장이 3분기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가도 최근 들어 많이 내렸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해보자, 이러한 전망을 꺼냈다고 합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의 주봉, 아니 월봉을 보면은 완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이제는 좀 고민해볼까,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BGF 리테일의 실적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도 4%밖에 안 되고요. 물론 저의 생각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기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패션 업계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합니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날씨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겨울철 의류 소비를 노리며 반등을 기대했었지만 그마저도 안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계 의류는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높은데 올해 11월, 12월 어땠죠? 맞습니다. 따뜻했죠. 가끔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팔리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또 계엄, 무한항공 참사까지 터지면서 눈물만 삼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패션업계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도 IPO 시장이 열립니다. 올해 공모하는 금액이 최대 9.5조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역대 평균인 4.7조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높지만 최근 5개년 평균인 10.3조보다는 소폭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30개 정도의 기업이 또 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축되어 있던 IPO 시장, 그래도 다시 활기를 조금 찾았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또다시 공모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